현역가왕이 9회 미리 보기 준결승에 진출한 탑 11 확정. 강문경, 진혜성, 애녹의 깜짝 반전. 준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문턱까지 다다른 현역가왕 2가 최장 9위를 쉬는 긴 설연휴 시청률 싸움에 사활을 건다. 오는 28일 방송하는 현역가왕 2에서는 진혜성, 강문경, 최수호, 박서진, 애녹 등 12명에 이어 송민준, 김중현, 재하, 박구윤, 김준수, 신효, 한강, 성리 등 8명이 뒤집기 한판이 벌어진다. 이날 현역가왕 2에서 송민준은 애절함 가득한 목소리로 객석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를 고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중현, 성리, 재하, 신유도 비슷한 것으로 추측된다. 박구윤은 연륜과 여유, 실력이 조화된 그만의 색깔을 담은 무대를 예고했다. 김준수는 화려한 부채 군무가 곁들여진 창극 같은 무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현역가왕 2 9회에서 송민준, 김중현, 재하, 박구윤, 김준수, 신효, 한강, 성리의 뒤집기 한판 무대가 끝나면 이전에 무대를 펼친 강문경, 진혜성, 박서진, 애녹, 환희, 신승태, 황민호, 나태주, 김수찬, 노지훈, 김경민, 최수호 등 12명의 점수와 견저 종합적으로 6명이 방출된다. 12명이 격돌한 현역가왕 2 8회 뒤집기 한판에서는 신승태가 최고 점수를 받아 1위다. 뒤집기 한판은 말 그대로 3라운드 1차전 한곡 싸움에서 저조한 점수를 냈더라도 얼마든 뒤집기가 가능해 의욕을 낼 만하다. 오직 14명만 올라가는 현역가왕 2 준결승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모이고 웃음과 덕담이 오가는 명절에 누군지 모를 6명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남은 10에서 13회에서는 상위 10명을 추려내고 다시 3명이 방출된 뒤 오직 7명이 남게 된다. 마지막 결승에서는 전유진에 이어 누가 2대 가왕이 될지 톱 7의 순위가 모두 결정된다. 이 현역가왕 2 장구버린 박서진 신께 감사드려야 하는 재능 격대급 호평. 장구 없이 노래만으로 정면 승부한 박서진의 전공법이 제대로 통했다. 가수 박서진은 지난 1월 21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분에서 관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또 한 번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다. 박서진은 본선 3차 1라운드 한곡 싸움에서 김경민을 제치고 총 3위를 차지해 유리한 위치에서 2라운드에 임했다.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은 1라운드의 2배 점수인 600점을 걸고 펼쳐지는 솔로 무대로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박서진은 장구에 가려져 노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바로 장구 퍼포먼스 없이 솔로 무대에 임한 것. 박서진은 김국환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선곡. 자신만의 감성을 가득 담은 무대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연예인 판정단은 물론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역들은 장구 없이 무대에 오른 박서진에 주목했다. 박서진은 담담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유려하게 완급 조절을 이어갔고 호흡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며 곡에 담긴 서사를 담백하고 깔끔하게 풀어냈다. 마지막까지 감성 트롯의 정수를 보여준 박서진의 무대에 연예인 판정단은 호평을. 관객들은 눈물을 보였다. 이에 주현미는 듣는 이의 감정까지 이끌어가기 힘든 곡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감정을 집중해서 부르는 걸 보고 역시 내공이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며
내 노래 한번 들어봐라 라는 마음으로 정면 승부를 택한 박서진의 도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윤명선은 진정 신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고 심사평을 시작하며 궁금증을 유발했다. 박서진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통해 일찍이 깨달은 시련과 고난을 분명히 학교를 다닌 것이라고 표현. 살아있는 음악을 하게 만들어준 그의 과거를 언급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오직 노래로 인정받으며 노래 잘하는 가수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다던 박서진. 그의 전공법은 연예인 판정단을 사로잡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더불어 박서진은 지난주에 이어 대국민 응원 투표 6주차 합산 결과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과연 박서진이 관객 판정단에게서도 고득점을 얻어내며 무사히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 퍼스널리티 검은 수녀들 송혜교. 놀랄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개봉 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영화 검은 수녀들, 감독 권혁재의 첫 장면은 매우 도발적이다. 한 여성이 어두운 표정으로 한 곳을 응시하다가 담배를 꺼내 입에 문다. 연초를 손가락에 걸고 라이터불을 붙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세상의 이치에 달관한 듯한 자세. 그런데 이 여성 일반인이 아니다. 끼견 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머리에 검은색 두건을 쓴다. 가톨릭에서 구마 의식을 하는 유니아 수녀. 넷플릭스 더 글로리로 전 세계 팬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이후 또 한 번 변신에 도전한 송혜교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유니아 수녀는 악령이 깃든 소년 희준, 문우진에게 다가간다. 얼굴이 일그러진 희준이 어디 감히 암캐가 들어와 하며 욕설을 쏘아붙이자. 유니아 수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약수통에 받아온 성수를 희준의 몸에 쏟아붓는다. 마치 그를 정화하려는 듯. 뭐라는 거니? 일단 좀 씻자. 영화 검은 수녀들은 희준을 구하려는 유니아 수녀의 분투를 담은 오컬트물이다. 544만 관객을 모은 히트작 검은 사제들 2015 이후 10년 만에 나오는 스핀오프다. 그러나 여러모로 검은 사제들과의 차별화에 힘쓴 흔적이 역력하다. 구마 의식이 주요 소재이지만 이를 거행하는 주체는 남자 사제에서 여자 수녀로 바뀌었고 또한 이들이 왜 이 어렵고 험한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주목한다. 구마 의식에서 흔히 나오는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심령 효과 대신 수녀들의 캐릭터와 개인 서사에 중점을 둔다. 유니아 수녀는 부마, 귀신 들리는 현상을 믿지 않는 바오로 신부, 지진욱에게 서품도 못 받은 수녀가 구마를 할 수는 없다며. 가로막히고 부마를 부정하는 미카엘라 수녀, 전여빈에게 부정당하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냐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령에 쓰인 희준을 구하는데 전력한다. 사제들 몰래 희준을 빼돌리고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 무속과 타로의 힘을 빌린다. 규율과 금기를 깨뜨리는 일이다. 여기서 송혜교의 증가가 새삼 드러난다. 첫 번째 흡연 장면에서 보이듯 송혜교는 보통의 수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평소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고 웬만한 겁박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앞선 작품과는 또 다른 낮고 묵직한 발성과 강단 있는 이미지로 시종일관 극을 이끈다. 왜 송혜교인지. 1990년대 말 데뷔 이후 25년도 넘게 한결같이 톱배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보여준다. 송혜교는 줄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6개월간 흡연 장면을 연습했다고 한다. 아직도 연습벌레다.
1998년 SBS 드라마 순풍산 부인과로 얼굴을 알린 송혜교는 2000년 KBS 이 가을 동화가 크게 히트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톱스타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시청률이 이를 입증한다. 그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소위 대박이 났다. 가을 동화 42.3%를 시작으로 SBS 노린 디천삼 47.7%, KBS 이 프라우스 2004 40.2%, KBS 이 태양의 후예 2016 38.8% 등 약 40%를 오르내렸다. 시청률 한 자릿수만 나와도 대단한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스코어다. 송혜교는 가을 동화에선 비련의 여주인공 은서를 연기했다. 멜로하면 송혜교가 떠오르게 하는 상징이 됐다. 당시 같이 출연했던 원빈과 송승헌도 한류 스타로 성장했다. 한류의 원조 드라마로 통하는 겨울연가, 지천이에 앞서 권조의 원조 격이 됐다. 당시 60억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됐던 대작 돌인에선 카지노 딜러 민수연을 맡았다. 화제성과 연기력을 겸비해 스케일 큰 작품에서도 충분히 몸값을 하는 배우로 성장했다. SBS 연기대상에서 첫 여자 최우수연기상도 받았다. KBS 이 프라우스 2004에선 인터넷 작가 한지은을 맡아 당대 최고 인기의 정지훈, 과 호흡을 맞춰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한지은의 시그니처와도 같았던 곰 3마리 내교가 신드롬 같은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2016년 KBS 이 태양의 후예에선 연기자로서 절정의 찬사를 받았다. 인기 작가 김은숙의 대본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에 철두철미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의료봉사단 전문의인 강모연을 찰떡같이 소화해 한류 스타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때의 상대가 한때 부부였다가 헤어진 송중기다. 송혜교는 본디 고교 시절부터 걸장으로 통하며 대단한 미모를 자랑했다. 데뷔 초에는 흠잡을 데 없는 미모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송혜교는 인기와 명성에만 기대지 않았다. 매번 신중하게 작품을 선택하고 캐릭터에 도전하면서 필모그래피를 의미 있는 작품들로 꼭꼭 눌러 채웠다. 2022년 말에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알다시피 넷플릭스의 화제작 더 글로리로 장르물에까지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송혜교의 재발견이라는 극찬을 들었다. 송혜교는 유년 시절 학교 폭력으로 상처 입은 문동은 역을 맡아 치밀하면서도 섬뜩한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했다. 이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더 글로리는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대사가 한마디 있다. 바로 극중 문동은이 가끔씩 툭툭 내뱉는 변진하다. 연진이, 임지연 는 문동은과 악연으로 묶여있던 친구다. 문동은은 다양한 톤으로 연진아를 소화했다.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그때그때 미묘하게 다른 톤으로 호명해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큰 동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치지도 않지만 절제된 보이스와 제스처에서 오랜 분노와 슬픔, 연민이 느껴졌다. 이에 대해 미국 매체 포브스는 송혜교에 대해 미묘한 연기를 통해 자신에게서 작은 행복조차 아다간 가해자들을 파괴하는 것에 집착하는 상처 입은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면서 갈망하는 정의를 이룬다고 해도 그가 얻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인물이라고 호평했다. 드라마의 폭발적인 성공에 비해 영화에선 그리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송혜교는 2005년 파랑주의보 이후 약 1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중 100만 관객을 넘긴 건 두근두근 내 인생 지천십사 162만 명, 과 황진이 2007 119만 명 정도다. 일대종사 2013, 패티쉬 2010
같이 대작이나 예술영화에도 도전했으나 드라마의 화제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연기자로서의 지평은 넓힐 수 있었다. 송혜교는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오랜만에 예능에 출연했다. 평소 절친한 사이인 다비치 강민경의 유튜브에도 등장했다. 이제는 어느덧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배우로서 팬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젠 부담을 내려놓고 설 연휴 동안 검은 수녀들의 흥행을 조용히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영화 흥행만 남았다.